자, 2026년 4월 네 번째 수업입니다. 일단 앞에 나온 거는 그러니까 이번 주 일정이죠.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요한 지표들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온 게 다음 주 일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이번 주 일정 중에서 원래는 수요일 날 그 원유 보세요, 원유. 예, 원유 보면은 원래는 미국 원유 재고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보통. 워낙에 뭐 원유가 남아 도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빠지면 넣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지금 뭐 중동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유를 봐야 돼요. 원유를 봐야 되는데 좀 마이너스 1.0일 걸로 예상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예상보다 원유는 좀 여유가 있구나. 지금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달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요.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물가는 중요합니다. 맞죠? 물가와 고용은 금리를 결정하는데 지표가 된다. 맞죠? 네, 기본이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가 올라가는 거는 주식 투자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다. 맞죠? 네, 그래서 2월 달 거 보면은 예측이 0.4였고요. 실제로 0.4가 나왔어요. 그래서 2월 달은 물가 변동이 거의 없었다. 지난번도 0.4였고요. 맞죠? 네. 그리고 GDP요. 미국 GDP 4분기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4.4였고요. 4.4였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고요. 맞죠? 그리고 예측은 0.7이었거든요. 0.7이라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미국이 성장을 엄청나게 했었기 때문에 성장을 많이 한 상태에서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니까 아시죠? 예를 들어 3배가 올랐어? 3배가 올랐는데 거기서 뭐 1%만 올라도 몇 프로가 돼요? 3%가 되죠,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은 굉장히 성장을 그동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0.7 올랐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예측은 0.7이었는데 실제로는 0.5가 나왔죠. 중요한 거는 예측치보다 작게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측치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좀 내렸네. 뭘 의미하지? 미국이 조금 내려가고 있구나. 뭐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식는구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미국 나스닥을 보면은 지수 차트가 조금 녹고 있는 거죠, 지금. 주가도 그렇고 똑같아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0K 예상했었는데요. 조금 올라갈 걸로 본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203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고용이 좀 안 좋을 거야. 고용이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춰서 돈을 좀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도 올라? 물가도 지금 오를 것 같고, 고용도 안 좋을 것 같대.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식는 걸 뭐라고 부르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리로는 조절이 불가능하다.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경제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자,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란 전쟁이 있기 전에. 그래서 미국 경기가 뭐 하고 있어? 경기가 식으면서 고용이 안 좋으면서 물가가 올라갈까 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쟁이 터지니까 물가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걱정이 더 심해지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원래도 전쟁 전에도 약간 불안했었어. 경기가 안 좋아질까 봐. 맞지? 근데 전쟁 터짐으로 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뭐도 안 좋아져.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전쟁이 장기화되고 물가가 올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돼?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려요. 맞지?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전 세계 경제를 걱정하거든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실업수당 청구요. 청구는 올라갈수록 안 좋은 거죠. 고용이.
210 조금 올라갈 걸 예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얼마 나왔어? 219K가 나왔네요. '아 생각보다 고용이 더 안 좋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 한국 금리 발표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왜냐하면 그닥 뭐 뉴스 탈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죠? 금리는 동결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유유님 왜 동결을 모두가 예상했죠? 더 내릴 수가 없어. 아 그럼 역시 스마트하십니다. 더 내릴 금리가 없습니다. 지금 2.5고요. 예 어우 스마트하신데요. 예 2.5고요. 그리고 미국이 목표 금리가 얼마지? 2.75예요. 2.75. 미국이 지금 3점대인데 2.75까지 내리겠다는 거잖아.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는 거잖아. 근데 한국이 지금 이미 얼마야? 2.5에 와 있으니까 더 내릴 수가 없다는 거야. 당연히 동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동결 아니면 인상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상을 한다고? 아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죠. 인상을 하는데 지금 오늘 또 돈 뿌린다고 어제 발표 났죠? 아 쉽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금리 인상은 힘든 상황. 금리 인하는 더더욱이나 힘든 상황. 왜? 돈을 뿌리면서 금리 인상하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거든요. 예 그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결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제죠. 어젯밤에 인제 발표가 났는데 물가요. 앞에 봤던 거는 2월 달 물가예요. 지금 보는 건 3월 달 물가예요. 3월 달 물가란 얘기는 이란 전쟁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는 물가거든요. 맞죠? 이건 의미 있는 물가 지수죠. 2월 달까지는 비슷하게 갔단 말이야 다행히도. 자 3월 달에 봅시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요. 지난번에 0.3 이었고요. 예상은 1.0 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0.9가 나왔거든요. 지금 뉴스로는 "물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나왔단 말이야 3월 달 물가가.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미국 주식이. 왜? 항상 중요한 거는 시장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 예측치에 지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가 될 거라고 맞춰져 있다고? 1.0에 맞춰져 있었던 거야. '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까 보니까 1.0 보다 낮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시장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초보자들은 '아 많이 올랐네.' 그러면 '아 큰일 났네.' 이렇게 하는 거고 좀 아시는 분은 '아 예측치보다는 잘 나왔으니 오르긴 했지만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It's okay.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지?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야? 3월 달에 물가를 보니까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미. 앞으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된다? '아 힘들어지겠구나.' 미국의 경제를 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지. 누구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트럼프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대로 계속 가면은 미국도 힘들어지겠구나.' 이거 미국 지표잖아요. 뭔 말인지 알지?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요. 자 0.2 였고요 지난번에. 예측은 0.3 이었어요. 물가 쪼끔 오를 걸로 예상했고요. 근데 실제로는 0.2가 나왔어요. 왜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안 올랐네? 왜 안 올랐죠? 이 둘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뭘 뺀 거냐면 에너지와 식량을 뺀 물가예요. 그래서 이 지표를 왜 넣냐? 왜 넣냐 하면 에너지하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나 지정학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 플랜을 짜는 데는 쪼끔 애매해요. 그래서 얘 두 개를 빼고 보면은 물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인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얘도 올라가죠. 근데 일시적인 급등락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 됐죠? 자 그래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생각보다 내려갔네. 그쵸? 예상보다 좀 더 내려갔네. 지난번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단기적으로 전쟁이라는 게 해결이 되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근데 연준도 지금 뭐야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뭐야? 결국은 에너지와 농산물이 실질적인 실질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 길게 가면.
그러니 지금 지켜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반영될지는 시간이 좀 지나야 되니까. 됐죠? 예. 그럼 뭐 쉽게 생각하면 그거야. 에너지 가격이 올렸다고 해서 그 공장들이 물가 가격을 바로 올리진 않잖아요. 맞죠? 반도체 지금 뭐 에너지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만 반도체 가격을 유가가 지금 $100 넘어갔으니까 우리 가격을 지금 뭐 30% 인상할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차가 발생한다는 거야. 근데 길어지면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전쟁이 끝나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금리 인하의 방향도 원래 방향이 뭐였냐? 올해 금리 인하를 9월부터 시작해서 1회 내지는 2회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건 그죠?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9월부터 시작해서 1, 2회 할 거야. 근데 만약에 전쟁이 길어진다. 못 하죠. 11월이나 돼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쟁의 영향이 언제 금리 인하를 하느냐, 우리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됐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요. 3월 YOY도 큰 차이 없죠. 3.4 생각했는데 3.3이 나왔어요. 지금 전쟁의 영향이 단기적으로 미치고 있는 거다. 물가에. 됐지? 물론 뭐 우리가 뭐 기름 넣으면 엄청 비싸긴 하죠. 그죠? 그렇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끝난다면 it's okay. 이제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 나온 내용들이 그거잖아. 전쟁이 빨리 끝나면 괜찮은데 그래도 길어지면 죽는다. 이 얘기가 이 얘기라고. 응.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이번 주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네요. 지금 0.7 이전이었고 예측치 안 나왔네요, 아직. 이거는 investing.com에 가서 뉴스 있는 파트에 가면 경제 캘린더라고 있어요. 예, 거기 가셔서 필요할 때마다 보셔야 돼요. 매주. 이번 주에 일정이 뭐가 있구나. 이거 보셔야 되거든요. 물론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은 행사 같은 것도 많이 보시죠. 그죠? SEC 전자 대전 이런데. 그다음에 바이오 학회 이런 거, 암 학회 이런 거 많이 보시긴 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일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같이 이제 거시경제를 많이 이제 보는 쪽은 이런 일정을 많이 보고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그런 일정들 많이 보셔야 돼요. 텔레그램 같은 데 가면 일정들 공유하는 데 많거든요. 네, 그런 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요일 날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지금 미국에서 수입을 좀 하고 있겠죠? 지금?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저 재고가 좀 내려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6일 목요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9에서 숫자가 나오겠네요. 그런데 지난주에 비해서는 별로 없죠. 네, 지난주에 중요한 물가 지수 이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이번 주는. 그래서 다음 주는 큰 발표는 없어요, 실제로. 결국은 이란이죠. 그죠? 이란을 보시면 될 것 같고.